앞으로 지구는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광주의 시선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사 토크쇼 신지동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지동설에서 진행을 맡은 신혜빈입니다. 네, 신지동설에서 중앙부를 맡고 있는 임지석 변호사입니다. 신지동설에서 변두리를 맡고 있는 김동규 기자입니다. 네, 이슈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꼭 짚어야 할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즐겁고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정말 핫한 이슈죠. 장경태 의원님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여의도의 한 식당 자리에서 여성 보좌진을 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이 식당 내부 영상을 확보해 수사 중입니다. 지금 CCTV 영상들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기자님, CCTV 영상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누가 봐도 사실은 굉장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고 1년간의 어떤 대단한 고민 끝에 어쨌든 고소를 결심하신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저는 가장 짚히는 거는 어쨌든 결과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때 그 영상의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쨌든 영상의 내용이 나오고 한 남성이 등장해가지고 장경태 의원의 멱살을 잡으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만약 그랬다면은 최선 의원님의 이렇게 몸에 손을 대는 게 정말 이제 무리한 일이었다면은 왜 그때 그 사람을 폭행죄로 고소하지 않았을까요? 그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이제 피해를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고소를 하니까 갑자기 데이트 폭력이고 나도 폭행 당했다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소를 그때서야 하면서 어디 재선 국회의원의 몸에 감히 손을 대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납득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 네. 사실 장경태 의원이 고소한 거는 뭐 오늘 토론할 논의의 이유조차 없습니다. 뭘 그게 말도 안 되는 사실 무고죄라는 거는 저도 해보지만 진짜 억울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고죄가 되려면 적어도 내가 이제 고소를 당하긴 했는데 아예 접촉 자체가 없었다. 근데 접촉이 있었으면 당연히 이제 이거는 이제 성범죄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문제긴 한데 성범죄 자체가 어쨌든 이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 의지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무고죄가 기본적으로 통상 성립하려면 아예 이제 만진 적이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CCTV가 찍혀 있는 성범죄는 없습니다. 거의. 그리고 있으면 뭐 이거를 부정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근데 부정을 하면서 사실상 어떤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이 뭐 무고죄로 내가 고소하겠다. 뭐 데이트 폭력이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뭐 그냥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정말 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다음 이슈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입니다. 약 3,37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발표가 나왔고요. 그 여파로 소비자 불안과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기자님께서 정리해 주시죠. 네, 어떤 한국에서 이제 가장 큰 온라인 커머스 회사인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됐습니다. 3,370만 명이고 거의 뭐 사실은 전 국민이 다 털리는 느낌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정부에서는 과징금을 이제 때리겠다. 최대 1조 3천억까지 이제 엄청나게 큰 이제 과징금을 때리려고 매출 3% 정도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좀 피해를 보셨더라고요. 실제로 경상도 쪽에 어떤 한 분은 뭐 300만 원 결제가 됐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이제 피해들은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 이게 지금 피해를 줄여야 하는데 대응 방법이 비밀번호를 바꾸는 건가요? 일단은 쿠팡에 들어가신 다음에 네. 오른쪽 상단에 있는 설정 버튼 누르시고 로그인 된 기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 네. 보면은 다른 데서 로그인 된 게 다 있는데 그걸 다 이제 로그아웃 하시고 비밀번호 바꾸시면은 그나마 이제 자기 본인 계정의 어떤 로그인 액세스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뉴스 나자마자 되게 설렜습니다. 너무 설렜는데 이제 눈에 좀 가시 같은 게 정부가 왜 자기가 과징금을 뭐 왜 한다는 거지? 이거는 사실 그 과징금을 정부가 할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이제 쿠팡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게 눈에 가시긴 한데 저는 엄청 설렜어요. 이거 하면은 이제 뭐 소비자들은 할 수 있는 게 당연히 내가 내 개인정보가 털린 거잖아요. 당연히 어떤 피해가 있죠. 뭐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것처럼 당연히 이제 여러 청구 소송들이 이루어질 거고 또 마찬가지로 SK도 이제 그 회에서 뭐 50기가인가요? 뭐 10기가인가요? 지금 뭐 10여까지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뭐 쿠팡에서도 뭐 주겠지. 저는 이제 쿠팡 쓰지도 않는데 갑자기 정부가 끼어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받아야 돼. 내가 피해를 받아서 내가 받아야 될 나의 권리를 제가 인터셉트 하려고 하는구나 해서 갑자기 신경이 좀 날카로워졌습니다. 네. 네, 기자님,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이 지금 유출된 건가요? 이제 뭐 여러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은 뭐 이름, 주소, 공동 현관 비밀번호 등등을 포함해서
뭐 여러 정보들이 유출된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카드 번호 이런 것까지 유출된 건 아니고요. 이제 이 정보는 중국으로 유출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제 온라인 사이트들에 들어가가지고 쿠팡 검색해 보면은 이미 그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 원 정도 내면은 살 수 있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중국이 최근 일본을 대상으로 이른바 한일령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연예인의 중국 공연 중단, 일본 콘텐츠 제한, 일본 기업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일본 총리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일본의 첫 여성 총리이고 현재 이제 아주 인기 있는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있습니다. 중국을 겨냥해가지고 이제 TV 쇼에 나와가지고 한 말들이 되게 유행을 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우리가 미국을 보듯이 보면 안 된다. 갈등이 되게 심해지고 있으면서 뭔가 이제 세계 질서 측면에서는 이제 중국이 세계 패권국이 되는 걸 견제하고 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에 일본이 좀 합류해가지고 함께 우리가 견제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미국 질서 위주로 가겠다는 어떤 선언을 하고 있고 이 총리도 되게 특히 대만 문제 이런 것들 거론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갈등이 점점 심화되면서 호시탐탐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네, 다음 이슈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도지사 후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주철현 의원의 동북권 소외 논란에 대해서 신정훈 의원이 반박한 글을 SNS에 올리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인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은 김영록 지사가 일단 김영록 현 지사의 3선 도전이 우세하긴 합니다. 어쨌든 8년 하면서 나름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4년 더 하려고 합니다. 물론 3선 도전에는 암초들이 좀 있긴 하지만 이분이 유력하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2등 싸움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 여론조사를 보니까 엎치락 뒤치락입니다. 어떤 조사에서는 신정훈이 2등이고 어떤 곳에서는 추천현 2등인 상황이어가지고 이 두 사람 나주와 하순의 신정훈과 여수의 추천현 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경쟁하고 있고 3선을 도전할 때에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네. 3선 페널티가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 페널티를 감안하면은 2등을 확고하게 다지면은 전남지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정말 네. 중요한 자리인데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요. 추철원 의원이 이제 전남지사에 나오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24년 동안 이곳 전남의 지사는 무조건 서부권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2년 지방선거부터 계속해서 그쪽 사람들한테 됐다. 동부가 너무 소외받고 있다. 하지만 아니다. 왜 그럼 갈라치기를 하냐 이렇게 하는 상태이고요. 사실 이제 말은 서해론인데 현실을 보자면은 동부가 훨씬 잘 삽니다. 그렇죠. 여순광, 여수, 순천, 광양 경제력 자체가 사실 뭐 이쪽의 분들은 인구도 많고 소외받고 있다고 하기에는 동부권이 훨씬 더 이제 경제적으로 부강하거든요. 그래서 전남 도청이 여기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남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제외하고 보면은 동부가 뭐 어떤 소외를 받았다고 하기에는 되게 어떤 부강한 경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좀 애매하네요. 소외를 당했다고 하기에는. 네, 그런데 네. 전남 도지사를 놓고 보면은 이것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안 했다. 여순광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소외받은 거 아니냐. 늘 왜 서부권에서만 하냐 이런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핵심 이슈는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정치의 현장 한가운데에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안태욱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님을 모시고 젊은 세대 지지율 변화, 지역 정치의 흐름, 그리고 사람 안태욱까지 솔직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가 딱딱하게 느껴질 땐 신! 동설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 안태욱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기자님의 야심찬 코너죠. 그 사람이 알고 싶다. 두둔. 시작해 주시죠. 네. 현재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안태욱 위원장님은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이후 광주대학교 행정학과와 전남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으셨고요. 1987년 당시에 김종필 총재가 이끌던 신민주공화당에서 정치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신민주공화당의 광주 전남 간사로 활동하셨고 이후에 이 정당이 90년도에 민주자유당으로 합당되면서 계속해서 거기서 활동하셨습니다. 민주자유당, 신한국당에서 활동하셨고 한나라당에서 광주 전남 조직국장을 맡아 활동하셨습니다. 이후에는 새누리당 광주시당 사무처장 그리고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 등을
위원 등으로 활동하시면서 이제 계속해서 광주라는 어떤 험지에서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습니다. 2023년도에는 출판 기념회를 내셨는데 너 아직도 거가 있냐? 이렇게 이제 책 제목을 정하시면서 오랫동안 이제 이 지역에서 그 정당에서 활동한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후에 지난해 총선에 출마하셨고 광산을에서 선거에 완주하셨습니다. 그리고 TVN 광주교통방송 사장 그리고 국회 정책연구위원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20대 남성층에게 두터운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아,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외워갖고 하시오. 대단하십니다. 쉽지 않습니다. 매번. 네. 네, 위원장님. 네. 최근 여론조사에서 광주 20대 남성층 지지율이 33.6%로 나타났습니다. 민영배 의원의 2배인데요. 이 숫자 보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처음에 그거 접하고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도 나올 수 있구나. 이제 그런 일자리라든가 소득 문제라든가 또 주택 문제라든가 이상과 현실이 너무 괴리가 있다 보니까 청년들은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하고 소위 말하는 광주에서 뿐만이 아니라 한 시대를 또 그렇게 지내왔던 586 운동권 세력들이라든가 그걸 뭐 좋게 말하면 진보라고도 합디다마는 저는 그렇게 꼭 보지는 않는데 그런 거라든가 방금 말씀드린 한 당이 그냥 40년 이쪽에서 싹쓸이 해가지고 그런 결과 이후에 뭐가 왔냐 이 말이죠 광주에. 그래서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보수화되고 있고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위원장님은 이제 광주시장 후보로 나와서 이제 광주시장이 되면 뭐 여당 야당이 아니라 광주시의 행정을 총괄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광주 이제 시장이 됐을 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20대 청년이라든지 20대 청년을 넘어서 이제 광주에 있는 뭐 시민들에게 나는 민주당과 다르게 이걸 할 수 있다. 내가 안태웅만이 이걸 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방향성이나 혹시 비전? 있죠. 네. 만약 광주시장이 된다면 뭐 사실은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광주 시민을 위해서 또 청년들을 위해서 어쨌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그런 기업인들을 만나고 또 현장을 문제점을 살펴가면서 과연 광주 시민들이나 청년들 입장에서 어떤 것이 필요하는지 그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면서 그런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호남 보수 정치 재건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어떤 일자리 정책 이런 거랑 별개로 또 어떻게 이런 걸 재건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으시다면 궁금합니다. 이제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조직 활동을 오래 해봤고 저는 지금에 있는 국민의힘이 제 삶의 터전이었어요. 그러니까 27년간은 아시다시피 저도 직장인으로서 당뇨 말하자면 지금은 사무처랑 합니다만은 봉급쟁이였죠. 그런 생활을 해오다가 비록 이 지역이 어려운 곳이지만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정치를 한 4년째 지금 하고 5년째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협 위원장들과 또 당원들과의 그런 협력 또 어떤 단합 화합 그러고 나서 이제 2차적으로 외연 학대 차원에서 좋은 청년이 됐든 뭐 외부 인사가 됐든 뭐 법률가가 됐든 그러면서 외연을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이라는 당이